안녕하세요. 잡시광입니다. 최근 중국 관영지가 싱하이밍 주한 중국 대사의 발언을 감싸며 한중 관계가 악화할 경우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냐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중국 관영 글로벌 타임스는 11일 한국은 중국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전략적 함정에 빠지고 있다는 제목의 사설에서 주한 중국 대사에 미국이 이기고 중국이 패배하는 데 베팅하면 반드시 후회한다는 발언을 상세히 소개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의 전략에 동조해 중국을 적대국으로 밀어붙인다면 그 결과를 감당할 수 있겠나? 중국은 한반도에서 혼란과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고 경고성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전쟁이라는 단어까지 사용하면서 선을 넘는 모습을 보인 것입니다. 그런데 중국이 이렇게 강하게 경고를 날리는 이유는 사실 요즘 중국 내부에서 일어나는 불안과 혼란이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얼마 전 중국 텐진에서는 무려 4,000명이 대피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해 인민들의 불만이 폭발 직전에 달했습니다. 중국 텐진의 한 아파트 단지 내 도로가 침하를 해 금이 가고 아파트 벽체가 갈라지거나 기울어 주민 4,000여 명이 대피하는 일이 벌어진 것인데요. 텐진시 진난구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곳곳이 내려앉아 균열이 생겼으며 25층짜리 아파트 한 동은 보시는 것처럼 눈으로 봐도 심각할 정도로 기울었습니다. 겁에 질린 이 아파트 단지 주민 4,000명은 지난 1일 새벽 아파트를 빠져나와 아직까지 호텔 등에서 머무르고 있는데요. 주민들은 아파트 벽이 손가락이 들어갈 정도로 갈라지더니 얼마 되지 않아 주먹이 들어갈 정도로 틈이 벌어졌다고 말했습니다. 아파트 맞은편에서 대규모 터파기 공사를 하면서부터 이런 일이 발생했다고는 하지만 누가 보아도 단기간에 이 정도 침하가 발생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전문가들은 중국식 부실공사가 대형 참사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다고 진단했는데요. 코로나 봉쇄 조치가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인민들의 생활은 나아지지 않고 있는 가운데 중국 공산당이 조만간 무너질 것이라는 충격적인 예측까지 나왔습니다. 지난달 16일 중국 국가통계국이 발표한 4월 실업률은 중국 공산당을 적지 않게 당혹스럽게 만들었습니다. 16에서 24세의 실업률이 20.4%를 기록하며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젊은 층 5명 중 1명은 일자리가 없다는 이야기인데요. 미국 CNN은 자체 추산 결과 올 3월 중국의 젊은 실업자는 1,100만 명 이상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심각한 것은 공산당 핵심 지지층으로 불리던 2000년 이후 출생자 링링허우가 여기에 해당된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공산당 퇴진, 시진핑 퇴진 구호가 등장한 대학생 백지 시위도 단순히 엄격한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반대라기보다는 중국의 불황, 경제 상황에 대한 불만이 반영된 것이라는 분석이 많았습니다. 이후 백지 시위를 겨우겨우 틀어막았는데 지지층인 링링허우의 참담한 실업률이 발표되자 공산당으로서는 당혹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청년들이 중국 공산당에 대해 반감을 갖는 것은 중국에서는 매우 이례적인 현상입니다. 2000년대 이후 출생자를 뜻하는 링링허우는 10대 후반부터 20대 초반을 형성 중이며 이들은 어릴 때부터 받은 교육으로 민족주의와 애국주의로 철저히 무장돼 있는 세대이기 때문입니다.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로 가슴이 철렁했던 중국 공산당은 이후 국가주의 교육을 강화했고 링링허우는 그 어떤 세대보다 애국주의, 공산당 지지층으로 굳어져 있었습니다. 더구나 링링허우는 물론이고 1990년대 이후 태어난 30대, 즉 주링허우까지 이들은 모두 학창시절 중국의 비약적인 경제성장을 경험했고 그 혜택을 고스란히 누린 세대입니다. 교사들은 이들에게 공산당 덕택에 중국이 세계 2위 경제 대국이 됐다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교육을 받고 자란 중국의 청년들이 막상 자신들의 취업할 시기가 다가오자 어려운 현실에 직면하게 되었고 청년들이 공산당에 등을 돌리는 모습을 보이게 된 것입니다. 최근 중국 청년들 사이에서는 쿵이지 문학이 유행하고 있는데요. 청년들이 소셜미디어에 스스로를 쿵이지라고 부르면서 삶을 자조하는 글을 올리는데 쿵이지는 중국 근현대 작가 루신의 단편소설 쿵이지의 주인공입니다. 청나라 말기 지식인 쿵이지는 과거 시험에 연연하다 밥벌이조차 못합니다. 생계를 위해 도둑질까지 하면서도 선비 신분을 상징하는 낡은 장삼을 끝내 벗지 않았던 인물인데요. 지금 중국 청년들이 고학력 대학 졸업장 굴레를 벗어던지지 못하고 저임금 일자리를 거들떠보지 않는 스스로를 쿵이지에 빗대 자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청년 실업률이 심각한 상황에 이른 근본적인 이유는 한국을 포함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 때문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입니다.
다급해진 공산당은 청년 실업의 대안으로 대학 졸업자를 농촌으로 내려보내는 캠페인에 나섰는데요. 광둥성에 겨우 2025년 말까지 대졸자 30만 명을 농촌으로 보낼 계획을 세웠다고 전해집니다. 대졸자들은 농촌에서 풀뿌리 간부, 기업가 또는 자원봉사자로 일하게 된다고 하는데 이게 제대로 된 대책인지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이 캠페인의 지원자가 지난해보다 3배 이상 늘었다고 하니 지금 중국의 청년 실업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이 외부에 대놓고 경고장을 날리며 핏대를 세우는 이유는 내부적으로 그만큼 힘들다는 반증입니다. 인민들의 불만을 한국으로 잠시나마 돌리려는 의도인데요. 하지만 한국 기업들의 탈중국은 이미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어 있습니다. 한국 총 수출액 1위 시장이 20년 만에 중국에서 다시 미국으로 교체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 5월까지 우리 총 수출에서 미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18%에 달해 중국이 아니라 미국이 총 수출액 1위 시장으로 떠오른 것입니다. 반대로 미국 시장에서 한국은 교역 규모 6위의 나라로 부상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중국의 자업자득입니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이 기술력을 제공하면 값싼 노동력으로 생산하는 전략으로 경제 성장을 이루어왔습니다. 하지만 중국의 도를 넘은 기술 카피와 한한령 등 불확실성까지 겹치면서 한국 기업들은 순식간에 탈중국을 완료해버렸는데요. 얼마 전 실제로 중국에 어느 정도 타격을 주었는지 그 통계가 공개되었습니다. 중국 경제 규모가 미국을 추월하는 시점이 점점 늦춰지고 있다는 전망이 나온 것입니다. 영국의 싱크탱크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은 중국이 GDP 규모에서 미국을 따라잡을 시기를 2039년으로 추산했습니다. 1년 전 제시한 시점이었던 2032년보다 7년이나 더 멀어진 것입니다. 현재 탈중국화를 추진하고 미국과 교역을 늘리는 나라들은 한국만이 아닙니다. 이미 글로벌 기업 10곳 중 6곳은 탈중국화를 진행 중이며 인도, 동남아시아 등지로 공장을 속속 이전하고 있습니다. 사실 애플이 가장 적극적으로 탈출 중입니다. 이미 인도에 오프라인 매장을 개장했고 애플의 최대 협력업체인 대만 폭스콘도 중국이 아니라 인도 투자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중국이 오랜 기간 공고히 지켜온 세계의 공장 지위가 흔들리고 있다는 증거들인데요. 미국을 따라잡겠다는 중국의 야심찬 계획은 더욱더 멀어졌고 미국과 중국의 경제 격차는 더욱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중국의 결정타를 안기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중국 경제가 그나마 버틸 수 있게 해주었던 배터리 산업에 치명적인 발표가 나온 것입니다. 미국계 글로벌 투자은행 모건 스탠리가 CATL의 성장세 둔화를 우려하며 목표 주가를 크게 낮추자 세계 최대 배터리 기업인 중국 CATL의 시가총액은 하루 만에 10조 원 가까이 증발했습니다. 지난 8일 중국 선전증권거래소에 따르면 CATL은 지난 7일 장중한 때 전일 대비 7% 가까이 급락한 204.45 위안을 기록하며 연중 최저점을 기록했고 이후 낙폭이 다소 줄어들긴 했지만 여전히 맥을 못 추고 있습니다. 모건 스탠리가 CATL의 목표 주가를 기존 214위안에서 180위안으로 16%가량 낮춘 이유는 CATL이 북미에 전기차용 배터리를 수출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졌다고 봤기 때문입니다. 미국 정부가 북미산 전기차에 한해 보조금을 지급하는 인플레이션 감축법을 시행 중인데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의 원산지가 중국 등 미국 정부가 인정하지 않는 곳일 경우 혜택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전망했습니다. 잠재적인 지정학적 국가 안보 위험은 중국 배터리 제조 기업의 글로벌 확장 계획을 지연시키고 경쟁 상대인 한국 기업들의 확장을 가속화시킬 수 있다며 한국이 수혜를 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전기차 시장은 과연 테슬라가 악조건 속에서도 계속해서 중국산 CATL의 배터리를 쓸 것인가에 시선이 모아져 있습니다. 실제 테슬라는 현재 미국에서 모델 Y와 모델 3의 일부 차종에 CATL의 배터리를 탑재하고 있지만 배터리가 중국에서 생산됐다는 이유로 IRA 보조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데 테슬라가 계속 CATL을 고집할 수 있을까라는 것인데요. 이익을 최우선하는 기업의 입장에서 계속 중국 배터리 기업을 거래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장의 전망입니다. 이처럼 안으로는 청년 실업이 위험 수준에 달했고 밖으로는 미중 간의 대립으로 글로벌 기업들의 탈중국화가 본격적으로 진행 중인 지금 중국은 한국을 자극할 게 아니라 이 위기를 어떻게 돌파할지 대안 찾기에 골몰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